독전2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독전 1편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엔딩 전후의 이야기를 그린 미드퀄이라고 하고요. 영화 본편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을 제작을 한 게 미드퀄이라고 하고요.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을 했었던 백종열 감독의 작품입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라서 화면을 굉장히 예쁘게 찍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고요. 화면을 예쁘게 담아낼 수 있는 장기를 100번 활용을 했던 게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이죠. 뷰티 인사이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블루레이 소장도 하고 있고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을 때는 부분 이렇게 해서 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뷰티 인사이드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작품이라서 독전2라는 다소 거친 결을 가진 작품은 또 어떻게 만드실까 좀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예쁜 작품만 잘하는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굳이 왜 공들여서 저런 짓을?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영화의 결과도 안 맞고, 엔딩 크레딧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작품에서 죽은 인물들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분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머리에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럼 머리에 이 총알 자국이 박혀있는 그 상태로 와가지고 위에 배우 이름 뜨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막 뻘쭘하게 머리 긁적긁적 하거나 괜히 총 한번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니까 저게 뭐야 싶죠. 근데 보시면은 더 저게 뭐야 싶으실 겁니다. 이거를 웃으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분위기 있게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작품 안에서 죽어나간 그 캐릭터들을 추모하고 싶었던 건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라고 만든 그 엔딩 크레딧 씬인지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작품이 미드퀄이라고 했는데, 미드퀄이라고 하면은 본편을 보면서 중간에 비어있던 그 궁금한 이야기의 그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미드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독전 1을 되게 재밌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극장에서도 재밌게 보고 감독판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을 때 감독판도 챙겨볼 정도로 저는 독전 1은 그래도 긴장감 있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전 1이 저한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략된 면조차도 이 작품의 일부이고, 그 생략된 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얘는 이랬을 거야, 쟤는 저랬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도 독전 1편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메워도 되는 그 빈틈을 메우고자 제작이 된 이 작품조차도 뭔가 빈틈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안 만드니만 못한 짓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욕먹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굳이 이 1편과의 연관성 없이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나중에 막 뒤에 가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내가 당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내가 이거 일부러 당한 거야. 사실은 내 계획은 이러이러했고, 그때 내가 이랬던 거는 이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랬던 거는 이랬던 거야. 몰랐지? 힝 속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사실은 나도 너의 그런 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넌 네가 이긴 줄 알았지? 힝 속았지? 이러면서 둘이서 막 서로 막 힝 속았지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연출적으로 되게 멋있게 화면을 풀어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의 얼굴만 왔다 갔다 카메라가 잡으면서 대사로 그걸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꽁트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몰입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영락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 좀 혈안이 돼가지고 저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인물들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다 과잉인 거예요. 그 인물들의 행동들이,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굳이? 왜 저 고생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독전 1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더더욱이 볼 이유가 없는 작품이고, 독전 1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그냥 그 독전 1의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독전 2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좋은 거를 꼽아보자면은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효주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 이걸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한효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 겉담배 피는 게 너무 눈에 거슬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효주 배우가 꽤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 효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영화의 다른 부분들이 다 별로니까 한효주 배우라도 빛나 보이는 게 아닐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악역인데 저렇게까지 한 거는 그래도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가님께서는 감독이 독전 1편도 안 보고 만든 후속작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서영락 대리가 찐따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영락 대리라는 이 캐릭터의 배우 교체가 됐잖아요. 아니 배우가 교체가 되면서 캐릭터도 교체가 됐는지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 넘치던 서영락 대리는 어디 가고 계속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이러는 서영락 대리만 나오는 거예요. 1편의 캐릭터가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평을 보니까 뭐 그래서 뭐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저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2편에서의 서영락 대리라는 캐릭터는 무매력의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류준열 배우가 독전2에 캐스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 캐릭터가 1편과 동일한 인물이 캐스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냥 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뭐 미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원작에 있었던 그 빈틈을 메꾸는 내용의 그 속편을 그 원작의 배우가 그대로 캐스팅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해서 굳이 진행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전2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봤자 뭐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굳이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